현대자동차그룹의 메타버스 신년회 2022년 목표와 방향성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메시지 중 하나로 친환경 톱티어 브랜드로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현대 기아는 작년에 그 지루했던 흐름을 끊어내고 이제는 진짜 변하는 걸까요? 오늘도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그룹이 신년사에서 올해 메시지로 친환경 톱티어 브랜드가 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친환경 톱티어 브랜드가 사실 좀 안 와닿아요. 이게 어떤 걸까요? 티어하게 되면은 하나의 군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친환경 브랜드 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아닙니까? 이 전기차는 이미 대두가 됐고 수소전기차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연기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많이 현대차 그룹이 올라갔지만은 전기차는 본격적인 시작은 작년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오닉5, EV6, 또 GV60까지 제네시스 모델까지 나왔죠. 이런 모델이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브랜드 같은 미래의 친환경 브랜드의 선도 그룹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도 그룹이 우리가 탑티어라는 말을 쓰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탑티어라는 게 전문 용어를 많이 쓰는 용어지만은 특별히 생각하지 마시고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 어떤 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를 필두로 해서 미래의 모빌리티 쪽에 있어서 선도 제작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1위, 2위 달렸던 도요타, 폭스바겐, 뭐 GM 등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내연기관차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도약을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완전히 틀린 것이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요새 내연기관차가 종식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흐름인데 따라서 미래의 먹거리는 전기차를 시작으로 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카시어링이나 아니면 커넥티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가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작년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 군에 합류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e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에 돌입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올해 신년사 메시지로 이제 톱티어 브랜드가 되겠다. 뭔가 선전포고를 한 셈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021년 주가 움직임이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로 전동화 모델로의 전환이 속도가 좀 느렸다. 그리고 계획이 상대적으로 좀 더뎠다라고 많이들 핵심 변수로 꼽히는 게 사실인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동화 핵심 경쟁력 확보라든지 전 영역에서 전동화 체제로 전환 같은 이런 목표를 또 세우고 있으니까 그게 좀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외에도 2022년 전동화 전환을 조금 더 빨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만한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이미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라가지를 못해서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주식 쪽에 포인트를 맞췄다 그러면은 올해는 아마 더 이상 현대차 그룹의 저점이 이제는 올라가는 길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만큼 이제 작년 말에 임원 인사, 2차 인사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은 젊은 층들의 임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2,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게 남양연구소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핵심 이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변화가 굉장히 컸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기존의 엔진 변속기 12,000명 중에서 거의 과반 차지하는 게 엔진 변속기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의 센터를 실로 줄이고 그다음에 배터리 센터라든지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 쪽을 확대하고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 시설을 바꿨다는 거. 이 부분은 사실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전폭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 내부적인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정의선 회장이 5, 6년 동안 진행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아마 작년 말에 이루어진 이 부분들이 올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또 올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큰 것들이 작년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매출이 상당히 지금 떨어졌던 부분들, 특히 이제 원래 목표치보다 10% 이상 생산을 못했던 부분들도 올해는 좀 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한 대로 물량을 좀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벌써 작년 1년 동안에 국내 내수 시장이 143만 대뿐이 안 됐어요.
근데 약 20만 대가 생산이 안 됐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올해 들어와서 내수는 물론이고 수출 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가 작년에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아직도 소비자한테 전달 못하고 있거든요. 반년에서 1년 걸리니까요. 근데 올해 아마 아이오닉 6도 아마 오픈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 GV80이라든지 뭐 이런 모델들,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 들어와서 새로 런칭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니로도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형이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앞으로 현대 기아차가 다양한 전기차 모델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다양하게 군을 형성해서 나온다는 거,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정부도 이것에 호응을 해서 올해 누적돼서 50만 대까지 친환경차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앞서가는 논리예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최대 40만 대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50만 대라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무공해차의 보급을 늘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도 포함을 해서 2조 4천억 정도를 쏟아붓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전 시설도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연립주택이나 빌라, 이런 어떤 이 주차장이 좁은 소외된 충전 시설이 소외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완성도 좋은 전기차 또 충전 인프라 더불어서 소비자의 이목도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보조금 자체가 800에서 700만 원으로 줄었고, 또 차등 지급도 6천, 9천에서 5,500, 8,500으로 500만 원 정도 떨어졌지만은 소비자한테 주는 보조금의 정도는 아직도 선진국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의 선택폭이 올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는 거. 보통 이 전기차 관련 정책은 1, 2월 달에 구축을 해서 본격적으로 3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소진이 되는 것은 10월 말쯤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에는 사고 싶어도 차가 없고, 또 1, 2월 달에는 그 해의 정책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4개월 정도는 없으니까 8개월 정도인데, 이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3, 4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시무식 때도 이 현대차에서 발표를 했지만은 미래 지향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 지금 영상이 보시게 되는 시점이 CES 세계 가전전시회가 끝나고 아마 맞습니다. 나갈 거예요. 5, 6, 7, 8까지였는데 8일 하루 줄여서 3일만 지금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CES 자체는 현대차에서 로봇 쪽을 주로, 작년에는 UAM,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쪽으로 했는데 올해는 로봇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스팟이라는 로봇계부터 또 다양한 이 로봇을 통해서 좀 더 모빌리티 확산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26년, 7년, 8년, 30년까지 해서 UAM도 상용부터 승용까지도 해서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림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로봇도 올해 스트리치 같은 물류 로봇도 상용으로 좀 출시될 예정으로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도 해소가 되면서 훨씬 더 다양한 전기차 모델이 출고가 많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제네시스가 작년에도 실적 아마 보셨겠지만은 그 재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 판매가 늘어났거든요. 또 미국의 10% 점유율, 유럽의 11% 점유율, 이런 실적에 대한 것들이 올해 부각이 되면서 최저의 지점을 깔았던 주식이 아마 올라가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시면은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인기를 끌 전기차 신차 출시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 점이 반영이 돼서인지 현대차 자체에서도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를 상향을 시사를 했거든요. 2026년 전기차 판매 목표 170만 대까지 올리겠다. 아마 이제 또 그게 그 단계를 보여주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외에도 연구개발 조직의 전동화 중심 개편 실행 등등 여러 가지 또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으니까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현대차 그룹이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쪽이 UAM, 로보틱스, 자율주행차 쪽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신년사에서는 또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는지 아까 살짝 로보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궁금해지네요. 일단 자율주행 개념은 올해 이 제네시스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레벨 3 개념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레벨 3 정도면은 한산한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에서 손을 잠깐 놓고 운전할 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의 본격 시장은 레벨 4부터 시작입니다. 네. 이때는 보험도 차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험도 나오고 법적 체계 자체가 법적 인격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전까지 모델이 레벨 3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국내의 어떤 자율주행 기술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 대비 3년에서 4년 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미국에서 합작으로 만든 모셔널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통해서 완성도 좋은 기술이 구현이 점차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의 간격도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것도 현대차의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완성도 좋은 전기차에다가 자율주행 기능을 넣으면서 훨씬 더 기능이 좀 더 차원이 틀린 이런 자동차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동화에 대한 부분들은 가속도를 높여서 이제는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제자 중에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준비를 가장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역시 이제 총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합정 연행이나 투자라든지 저가의 동침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은 정의선 회장의 하나의 움직임이고,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와서 합정 연행이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 아마 가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의 여러 가지 뜻을 반영을 하고 또 그런 움직임, 네. 또 내부 구조적인 혁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내외의 어떤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전체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의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가서 단순한 공장, 자동차만 만드는 제작 공장이 아니라 좀 더 종합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의 완성이라는 그림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대차의 미래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은 뭐 당장 주가가 떨어진다고 불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4년, 5년을 보게 되면 그림이 완전히 틀려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기준을 제시하고 글로벌 자동차에서도 수준이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작년에 아직도 코로나가 있었지만은 이 순위가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거. 특히 아마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를 보게 되면은 작년에 판매된 게 넘버 4였나요? 세계 4위였었죠.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갑니다. 더욱이 국내 배터리 3사의 완성도도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 이런 여러 가지 파운드리나 반도체에 대한 수급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국내 그룹들까지 시너지를 생각한다면 현대차의 가능성은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도 있고 또 네.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이 커지지 않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년사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현대차그룹이 2022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정부가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서 긴밀하게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커지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할까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물밑에서는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네네.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LG전자는 이 차량 사업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위상을 보게 되면은 뭐 전기차의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게 LG전자입니다. 또 배터리 쪽도 에너지 솔루션이 있죠. 또 모터라든지 각종 전자 시스템, 인버터, 컨버터 같은 전기차 핵심 부품들은 차만 플랫폼이 없어서 만들지는 않지 모든 부품은 다 만들어내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룬 것이 바로 이 LG전자의 차량 사업부예요. 근데 이 6, 7년 전에 진출한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부는 그렇게 큰 두드러진 부분이 없었어요. 네. 처음에 저도 자문을 해줬었거든요. 찾아와가지고 자동차 메이커의 어떤 연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당시에만 하더라도요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다른 분야가 있는 데가 들어오게 되면은 막아버립니다. 못 들어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부가 출범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 들어가야 되는데 뭐부터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자동차 분야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되게 맨 땅에 헤딩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그 다음에 하만을 인수를 해서 전격적으로 진입을 한 거죠. 아예 100% 인수를 한 것도 굉장히 신의 한 수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 하만하고 시너지가 안 나온다 그랬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CES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만에 대한 효과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대통령이
이 업계를 대표하는 5군데 그룹의 회장단을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같이 하면서 시너지를 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언급을 해서 굉장히 붐업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기술의 노하우는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2030년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의 70%를 차지하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지만은 비메모리 70%는 아직 선점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30년에 넘버원의 비메모리 업체가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TSMC나 이런 데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하게 되면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이 소량 다품종 생산을 해줘야 되고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가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기술은 떨어져요. 기술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정이 복잡하고 안전도를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힘드는데 돈은 제일 덜 남아요. 예, 그러니까 수익이 적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여서 접근을 안 했지만은 이제는 얘기가 틀려졌거든요. 또 수요가 엄청 많아졌죠. 그렇죠. 내연기관차가 약 100개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전기차는 300개에서 400개 소요가 돼요. 전기차 전환이 되면서 더 많은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하고 또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여러 차종에 넣을 수 있는 통합 칩 개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또 MCU 같은 고부가가치 차량용 반도체도 많아지면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수요도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것은 코로나가 주 요인이 됐지만은 또 재고 물량도 늘리고 또 한 주문을 하면 20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또 전기차 같은 게 활성화되면서 산업의 필요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자동차 산업을 좌우할 요소가 돼버렸어요. 이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한 대로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라든지 관련 회사가 일종의 팹리스 형태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설계를 직접 담당을 하고 네. 또 이것에 대한 생산은 노하우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가 해주는 거죠. 일종의 삼성전자 파운드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수입 다변화 시켜줘야 되고 또 재고 물량 예전보다 훨씬 더 늘려야 됩니다. 네. 뭐 늘려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전략 물자화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생산하는 방법.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지금 세 번째 방법이 대통령께서 발언한 이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도 그거의 필요성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이 혼자 하거나 외국계 기업하고 좀 알고 국내의 어떤 삼성전자나 국내 기업하고 진행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를 낸다는 측면, 이 부분들은 앞으로 가속화되고 의미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삼성전자나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되는, 부각이 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R&D를 좀 지원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률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목소리를 내주셨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설계를 하고 삼성전자가 만들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와 이 메타버스의 결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느 순간부터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뭐 신년사도 그렇고 채용 설명회도 메타버스 방식으로 그렇고 CS2022에서 이번에 메타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공개한 것도 그렇거든요. 근데 아직은 또 역시 이 부분도 네. 어떻게 결합될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와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가속화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하게 되면 가상현실이거든요. 내가 직접 현장에 가 있지 않더라도 현장에 간 것 같은 똑같은 느낌을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번에 시무식에서 가장 강조됐던 것이 수천 명이 한꺼번에 시무식을 했거든요. 네. 야, 근데 이 코로나 가운데서 수천 명 못 모이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메타버스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정의선 회장이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가 있고 또 본인이 직접 본인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모든 걸 경험하고 이 직접 아예 참석한 것 같은 똑같은 느낌을 받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 분야가, 자동차의 공학 분야가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직접 현장에서 제품을 만지고 실험하는 거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산업에 끼어 들어가면서 훨씬 더 완성도 좋고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미래 이동수단의 개념, 미래 모빌리티로 바뀐다.
여기에 메타버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2022년 현대차 전망에 대해서 보다 좀 면밀하게 신년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변화와 앞으로 행보, M트렌드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